자, 종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체크해볼 종목은 한국조선해양과 HMM 두 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둘 다 조선 관련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MM의 성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조선해양 비슷한 섹터로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아서 대내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초반 들어와서는 대략 8만 건을 중심으로 한 하단 지지세가 강력하게 이어져 왔었고요. 이를 뚫고 내려가더라도 일시적이었고 결국 하루 내지 이틀 내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9월달 들어서는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나가리가 되었고 흐름이 지금 완전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평 라인은 역배열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물량대도 굉장히 강하게 포진되어 있고 또 음구름대 라인도 받쳐주고 있고 상단에 포진되어 있고 역배열 저항이 지금 강력한 상황입니다. 하향 추세는 하락형 다중바닥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향세를 이어가면서 이 하단이 원바닥보다 높은 투바닥을 형성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하고 원바닥보다 낮은 투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슈팅이 좀 의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일본 기준 22평 라인이 추세 지지 구간이기도 하죠. 이게 횡보 때는 이제 중심대 역할을 이어가지만 이렇게 급등 구간이 나타나면 돌파 마감 후 쭉 지지를 받쳐주고요. 이탈한 후에 주가 쭉 밀리는 이런 패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평 지지해주다가 이탈 후 하락. 이런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22평 라인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주요해 보이는데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슈 보겠습니다. 자, 종목 한국조선해양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가 넘습니다. 조선해양 플랜트 엔진에너지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을 다들 잘 아실 거고 전신이 여러가지 있죠. 현재는 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자, 강선 건조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인데 선박, 해양 구조물, 엔진, 펌프, 전동기, 중전기, 중장비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 수주와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과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우상향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맹점이 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개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흑자가 어떤 유형인가 이 부분을 하나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NG선 관련해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흑자 관련해가지고 보게 되면 흑자는 흑자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20년도에 코로나 상황 이후 물류 대란이 발발하고 이로 인해서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것은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재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흑자를 전환을 하긴 했어요. 22년도. 근데 흑자 폭이 크다 적다. 적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지표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23년도, 24년도 넘어가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 이건 있냐 없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흑자라는 게 지금 나타났지만 흑자가 의미가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흑자는 아닐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게 아니 코로나 때 그렇게 수혜를 봤다면서 선박 관련 이슈가 그렇게 탄탄했고 수혜를 그렇게 봤다면서 주가가 못 갈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데 못 갈 수가 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이 구조적인 문제로 보시면 돼요. 선박 업계가 선박 쪽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일단 팔려야 돼요. 이게 팔리지가 않으면은 회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수익이 안 남더라도 팔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배가 있는데 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만드는데 원가가 1,000억이었다. 좀 크게 쓰자고요. 1,000억짜리 배가 있다고 쳐요. 이걸 얼마에 파냐? 1,100억에 팔아야 돼. 왜냐면 중국도 있고
선사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그리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경쟁할 거 아니에요. 입찰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입찰을 한번 하게 되면은 한 대 뭐 그러니까 선박을 한 척, 두 척 이렇게가 아니고 막 10척, 100척 막 이런 식의 대형 수주가 100척은 뭐 오버지만 10척 이런 수준의 선박 수주가 나오죠. 그럼 처음에는 수주를 따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조선해양도 몰랐던 거죠. 네,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선박이 부족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거 코로나 뭐 몇 달 가겠어?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문은 들어오니까 빨리 우리가 잡아버리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0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라고 하면은 수수료 한 10%만 먹고 그냥 바로 계약 체결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지정학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이어졌죠. 첫째는 지금 뭐 생각보다 코로나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주문이 나왔던 게 단기적인 게 아니었네? 계속되는 주문이었구나 라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는가? 지금까지 실적은 안 좋았어요. 20년도 버프 받았던 거 올라갔지만 그리 버프가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폭락을 했고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이거는 이익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흑자는 흑자지만 기대한 것처럼 흑자를 내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었는데 왜 너만 돈 못 벌었어? 라고 한국조선해양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렸죠. 네,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수주가 활발했지만 그 수주에 영업이익이 받침되지 못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는 국면이에요. 이건 뭐냐면 LNG선입니다. LNG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러시아와 관련이 있고, 러시아 가스 있죠. 러시아 가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를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거든요. 근데 러시아 가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이게 있는데, 이 가스관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유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노드스트림을 연결하기엔 대서양이 너무 넓어요. 그렇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LNG선인 거고, LNG선은 그럼 뭐 중국과 일본과 싸우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거의 뭐 한국의 독점적 기술력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가스 하면은 유명한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같은 데가 있지만 이게 양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럼 중동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카타르가 있어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카타르에서 40%인가를 수입해 옵니다. 근데 카타르에서 유럽까지 배 타고 이거 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멀어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우호국이면서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군가라고 본다면 미국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니 뭐니 말이 많지만 결과론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뗄 수가 없는 동맹 관계고, 미국에서 지금 셰일가스를 이제 생산을 하더라도 수출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배가 부족해서. 배가 부족한데 이 배는 어디서 만드냐? 한국에서 만드는데 그 중에 탑 기업이 누구냐? 한국조선해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배라는 거는 만드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이 배를 만들고 이제 출항시키는 데까지 뭐 1년, 2년, 뭐 실질적으로 실적 반영까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LNG 수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노조가 파업한다 그러는데 누구 입장이 맞다라고 할 것 없이 왜 파업을 하겠는가? 이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흑자에 빠지기 시작하고, 흑자로 탈피하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영업이익이 날게 이렇게 보이니까 미리 날라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흑자가 막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못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LNG선 이거는 적어도 24년도 정도까지는 러시아 전쟁이 또 이어지고 뭐 러시아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가스 생산량 이걸 대체하는 그 기준까지 어느 정도는 결국 한국조선해양의 뚜렷한 실적 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헤드라인에 LNG선 수주 증가율 3분기 외형 내실 두 자릿수 성장 기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유럽에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고요. 석유는 쓰기가 또 힘듭니다.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를 환경오염을 더 시켜서 유럽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스를 씁니다. 천연가스를 좀 좋아라 하고요. 그 천연가스가 결국 미국에서 나고 그래서 연결 고리고리를 찾고 오면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호재다. 다만 지금 왜 주가 왜 이런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이유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둘째 두 번째 이유 뭐가 있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적이 반영되는데 얼마 걸린다? 2년 걸린다. 그러면 주식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호재를 선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뭐 여러가지 대내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 관점으로도 지금 뭐 2000년도 이후 거의 최저점 구간에 뭐 10 몇 년 전이요. 15년, 17년 전 가격대까지 지금 밀려있다. 이거는 찬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뇌피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좀 비교적 잘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장이 탈피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있는데 저는 LNG선 관련해가지고는 한국조선해양의 기술력이 압도적이고 여기서 나중에는 마진율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보면은 뭐 800억, 2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2천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업의 시가총액을 평가한다면 보통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을 20배 정도 잡아주면 4조 4천억 정도?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은 5조니까 적정 가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영업이익이 10% 수준이 아니라 30%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이 조가 넘어간다. 조가 넘어갈 때 멀티플을 10 정도만 잡아준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기업의 정상적인 시가총액은 10조가 넘어간다. 거기다 20배를 잡아주면 시가총액이 20조가 되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담아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많이 밀려있는 구간이니까 매지 포인트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15만 정도권 왔을 때 차익하시는 전략 정도 해서 길게 가져가시면 무리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HMM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좀 빠르게 볼게요. HMM이고 해운 전문 기업입니다. 컨테이너선 운송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9조 700억 정도를 유지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각 관련 이슈 등이 있어요. 그리고 해운사 운임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 HMM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수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슈가 좀 없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원유나 석탄 이런 화물 관련 내용들을 이제 운송하는 컨테이너 사업을 영위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3년, 24년도 결국 러시아발 전쟁에 따른 후폭풍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다시 가스를 수입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해운선사에 해당하는 HMM도 마찬가지로 이 석유 혹은 가스 관련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같은 이슈를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고 약간 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9조 2천억 정도 기록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9조다. 안 맞죠? 네, 적어도 10배 정도는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요. 멀티플 10배를 PER을 적용을 해준다면 시가총액은 25조 정도 기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해운선사의 마진이 커요. 마진이 크기 때문에 마진의 추가적인 향상이 더 많이 있겠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마진이 커질 수는 있지만 HMM의 마진은 뭐 아마도 이제 22년도 지금 분기인데, 지금 제가 분기 기준으로 봤네요. 네, 어쨌든 연간으로 봤을 때 10조 정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시가총액은 9조인데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을 유지한다 라고 봐서 앞으로 마진이 엄청 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쨌든 10배 정도 잡았을 때 시가총액이 시장이 받쳐주면 뭐 100조까지도 나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한다 해도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벗어난다면 지금 2배에서 5배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2배에서 5배 해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 그죠? 5만원에서 한 10만원대까지 올라오는 수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HMM은 워낙 향후 장기 성장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 너무 많이 지금 저평가된 요인 등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확보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빈약하긴 한데 어쨌든 장기적 관점에서 저렴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